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빛의 양이 적으면 어둡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강의실에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불을 껐는지 켰는지 알 수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눈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속은 약간 주관적인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느끼는 빛의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광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광도라는 용어는 I라는 문자를 쓰고요. 단위는 CD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칸델라라고 읽어요. 원래는 촛불에서 어원을 땄기 때문에 캔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캔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그냥 칸델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광도라는 것은 뭐냐? 이 광도도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빛의 색이라고 불러요. 빛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죠. 빛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하고 빛이 강한가 하고는 다른 거죠. 빛의 양이 많다 그래서 꼭 강해서 멀리까지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한지 약한지 그걸 나타내는 게 광도인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로는 광도라고 하면 단위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율을 우리는 광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등이 하나 있는데 이 등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방으로 빛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때 우리가 1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입체각을 하나 잡는다면 이 안으로 빛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빛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걸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근데 빛이라는 게 다 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일로도 갈 거고 일로도 갈 거고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 중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도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광도 I는 우리가 보통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쓰죠. 여기다가 광속 F의 B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원래 단위는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 될 것이고 입체각은 스테라디안 이렇게 부르는데 요 단위를 앞으로는 칸델라라고 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를 광도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뿔에서 입체각을 구하라 그러면 2파이의 1 코사인 세타입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는 얘까지 적용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겠고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갑시다. 만약에 9라면 9 이렇게 원뿔이 아니고 9 형태로 돼 있다면 입체각이 얼마냐? 4파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광도를 계산하는데 광원이 9광원으로 돼 있다. 9다. 그러면 오메가는 4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광도는 4파이분의 F가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은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실기를 보시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광속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이 등에서 빛이 얼마나 나와요 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속을 계산할 때 어떤 식을 쓰냐면 바로 이 공식에서 오메가 곱하기 I라는 식을 쓴다 이 얘기죠. 그때 만약에 등을 9광원으로 본다면 이 오메가가 4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마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결국 뭐 이 식을 바꿔서 얘기한 거니까 뭐 시험에 이렇게 광속을 따로 계산해 출제자가 광속을 주면 좋은데 안 줄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는 휘도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휘도를 B라고 쓰는데 자, 이 휘도는 크게 단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NT라고 쓰고 읽을 때 니트라고 합니다. 니트. 두 번째는 SB라고 쓰고요. 스틸브라고 읽어요. 자, 일반적으로 휘도의 개념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눈부심을 느끼는 정도라고 해요. 눈부심을 느끼는 정도. 이걸 휘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조명을 보면 등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 뭐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형광등 같은 거는 좀 부담이 덜한데 백열전구 같은 거나 수은등 같은 거 빛이 강한 등을 직접 보게 되면 눈이 좀 따갑죠? 오래 쳐다보면 눈이 따갑습니다. 그 눈이 따가운 정도를 우리는 휘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의실은 용도가 여기 강의실 용도가 뭐죠? 공부하는 데죠? 가끔 잠자는 데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긴 잠자는 곳이 아니고 책 보는 데예요. 따라서 이 강의실이나 이런 용도가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곳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밝기겠죠. 밝아야 됩니다. 금방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조도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밝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천정에 보시면 그냥 등만 달아놨어요. 등만. 그죠? 근데 우리 가정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거실이나 방에 이렇게 등만 알맹이만 있지 않죠. 여기에 뿌연 우유빛깔 글로브라고 하는 커버를 씌워놨어요. 그죠? 왜 씌워놨냐면 우리가 집에 생활할 때는 뭐 밝으면 물론 좋겠지만 밝은 것보다는 쾌적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기구를 직접 쓰게 되면 아무래도 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커버를 씌우는 겁니다. 바로 그 눈부심을 줄인다는 얘기는 뭘 줄인다는 얘기죠? 휘도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휘도라는 것은 등기구를 봤을 때 얼마나 눈부심을 느끼게 되는지 그 정도를 우리는 휘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도도 공식이 있는데 휘도를 구하는 공식은 면적에 대한 광도의 비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단위는 광도는 칸델라가 될 것이고 이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칸델라 퍼 메타 제곱. 얘를 우린 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 제곱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SB라고 쓰고 스텔브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도 휘도의 단위고 얘도 휘도의 단위인데 기본 개념은 똑같지만 수치는 다르겠죠. 얘는 미터 제곱을 기준했고 센티미터 제곱을 기준했으니까 1리트가 1스티블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1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센치는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제곱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의 미터 제곱이 될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 분모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4승이 될 거예요. 맞죠? 이게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이 남을 것이고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니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요게 뭐였어요? 스틸브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1 스틸브라고 하는 놈은 결국 10의 4승 니트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1 니트라고 부르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승 스틸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휘도를 구할 때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면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면적이 아니고 투영 면적이라고 불러요. 자, 투영 면적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투영되는 면적.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면적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면적. 태양도 하나의 그 광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양도 우리에게 빛을 전달해 주니까 우리가 빛을 뿜는 물질을 전부 다 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도 광원인데 원래 태양의 형태는 구 형태죠? 공처럼 생겼잖아요. 공처럼. 구 형태로 생겼는데 여러분이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태양이 뭐로 보여요? 원으로 보이잖아. 원. 맞죠?